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가 절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시어머니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비밀일지도 몰라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큰 며느리가 예약해놓고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거였죠.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5성급 호텔처럼 깨끗하고 24시간 간호사가 있어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밝음 뒤에 숨은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시어머니 짐을 덜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그래, 고맙다. 좋은데 골라줘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딱 3개월 후, 저는 그곳을 탈출했어요. 여러분, 고급 요양원이라고 다 좋은 줄 아세요? 시설이 좋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거기가 진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노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서 울다 지쳐 쓰러졌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한 게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 낙상이라도 하면 큰일 나.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좋은 요양원 많아요.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큰 며느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호텔 같은 건물 사진이 나왔죠. 이 정도 시설이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집에서 살래. 평생 산 집인데. 엄마, 우리가 매일 올 수도 없잖아. 집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둘째 아들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내딸까지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목이 메었어요.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볼게. 다음 주 큰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 상담을 갔어요. 정문부터 남달랐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린 로비였죠. 어서 오세요. 저희 프리미엄 실버 케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깔끔한 사무실에 앉으니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저희는 일반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식사는 특급 호텔 출신 셰프가 만들어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심지어 미용실과 카페도 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으로 시설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호텔 같았어요. 개인실은 월 500만 원입니다. 2인실은 35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이요? 제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부담할게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쓰게 하는구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머니, 일단 둘러보시죠. 시설을 돌아봤어요. 복도는 넓고 깨끗했고 개인실은 작은 원룸만 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소파, 화장실까지 딸린 방이었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식당도 가봤어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들이 즐비했어요. 마치 레스토랑 같았죠. 식사는 하루 3끼 모두 제공되고 간식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요가, 댄스, 산책 프로그램.
직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옆에서 한 할머니가 지나가셨어요.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셨죠. 새로 오시나 봐요. 여기 괜찮아요.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죠? 응, 좋더구나. 그럼 다음 주에 입소하시는 걸로 할게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집에 돌아와 빈집을 둘러봤어요. 50년을 산 집이었어요. 부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고, 거실 소파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이 집을 떠나는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소날이 왔어요. 큰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죠. 엄마, 짐은 제가 다 챙겼어요. 엄마는 편하게 가세요. 트렁크에는 제 옷가지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평생의 삶이 그 작은 가방 몇 개로 정리된 거죠. 요양원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나와서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희님.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3층 302호 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경치는 정말 좋았죠. 어머니, 여기 좋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럼 저는 회사 가봐야 해서. 주말에 올게요. 응, 그래. 아들이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적막감이 몰려왔어요. 짐을 풀며 집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손주들 사진. 이제 이 사진들이랑만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넓은 식당의 테이블마다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죠.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안내한 테이블에는 이미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이영자예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네. 박순희입니다. 여기 음식 괜찮아요. 맛있어요. 식사가 나왔어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고급스러운 그릇들. 보기엔 좋았어요.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뭔가 허전했어요. 맛은 있었지만 집밥에 그 구수한 맛이 없었죠.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푹 끓여서 두부 넣고 애호박 썰어 넣고. 그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어요.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항상 저녁 6시면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봤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어요.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냄새. 모든 게 어색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복도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노인의 애절한 목소리였어요. 곧 간호사의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약 드셔야 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분도 나처럼 억지로 온 건가? 다음 날 아침 기상시간은 7시였어요. 방송으로 알림이 나왔죠. 어르신 여러분, 기상시간입니다. 8시까지 식당으로 내려오세요. 집에서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잤는데 여기는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아침은 빵과 우유 샐러드였어요. 미역국이 먹고 싶은데
한국 사람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잖아요. 전 생일이 아니어도 미역국이 좋았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었어요. 식사 후에는 오전 프로그램 시간이었어요.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죠. 넓은 강당에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고 젊은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가르쳤어요. 자,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세요. 따라 해봤지만 무릎이 아팠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이런 동작이 힘들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사가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민폐가 되기 싫었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이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보러 가고 바빴는데 여기선 모든 게 다 제공되니 할 게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며 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다행이에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그럼 다행이네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어요. 잘 지내냐고 물어봤지만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어제 만났던 이영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순희 씨, 적응 좀 되세요? 네. 그런데 좀 심심하네요. 맞아요. 여기 시설은 좋은데 뭔가 집 같지가 않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자식들이 편하자고 우리 보낸 건데. 할 말이 없었어요. 영자 할머니도 저와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적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집이 그리웠어요. 내 부엌, 내 거실, 내 침대. 주말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여기 좋지? 시설도 좋고. 그래, 좋더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나는 정말 짐이었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표면적으로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죠. 아침에 일어나 식당에 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 먹고 방으로 돌아오는 일상. 하지만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라운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말이에요. 이번에 대학 붙었대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축하해요. 그래서 직접 축하해 주셨어요? 아니, 전화로만. 애들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죠. 우리 애들은 2달에 한 번도.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애들이 잘 사는 거잖아요. 영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다 똑같구나. 자식들한테 버려진 것 같은 기분.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매번 잘 지내요라는 짧은 대답만 듣고 끊어야 했거든요. 전화하면 귀찮게 할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전 부치고 아들 퇴근하면 따뜻한 밥 차려주고. 그때가 그리웠어요. 며칠 후 큰손녀 지민이 생일이었어요. 10살이 되는 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빴어요. 오늘 지민이 생일이잖아. 내가 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아,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생일 미역국은 끓여줘야지.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저녁에 레스토랑 가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네,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지민이한테 나중에 할머니가 전화했다고 전해줄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녀 생일에 미역국도 끓여주지 못하는 할머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예전에는 손주들 생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었어요.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 준비하고.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어르신, 어르신.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구급차가 왔고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나갔죠.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저분 자식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온다던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 쓸쓸하게.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냥 가셨대요. 자식들은 왔대요? 장례식 때나 오겠죠.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그날 오후 저는 영자 할머니와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영자 씨,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시설은 좋은데 뭔가 허전해요. 맞아요. 집이 그리워요. 내 부엌, 내 방, 다 그리워요.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한테 물 주고. 그게 그리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나갈 수도 없잖아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 텐데. 영자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은 제가 요양원에 온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간호사와 언쟁을 하고 계셨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왜 못 나가게 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허락 없이는 외출이 안 돼요. 내 다리로 걸어 나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요? 규칙이에요. 할머니 안전을 위해서. 그 광경을 보며 섬뜩했어요. 우리가 갇혀 있는 건가? 방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려고 했어요. 문은 열렸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카드키가 필요했죠. 정말 갇혀 있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막내딸이었어요. 엄마, 나 수진이야. 응, 딸. 잘 지내니? 응.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애 학원 상담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지난 달력에는 아이들이 방문한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큰아들 1달에 1번, 둘째 아들 2달에 1번, 막내딸 1달에 2번. 그나마 막내딸이 자주 왔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뜸해졌어요. 이러려고 애들 키웠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심 식사 후 라운지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 화면에는 한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노인을 때리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저게 뭐예요? 무서워라.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냐? 여기는 고급 요양원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 간호사가 왔어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혈압약이랑 수면제예요. 수면제는 왜 먹어요? 난 잠 잘 자는데. 규칙이에요. 모든 분들이 드셔야 해요. 난 안 먹을래요. 할머니, 곤란해요. 드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약을 먹었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약을 왜 강제로 먹어야 하지? 그날 밤 약 때문인지 머리가 멍했어요. 잠은 왔지만 개운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거웠어요. 식당에 내려가니 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영자 씨, 어제 수면제 먹었어요? 네. 근데 오늘 머리가 무거워요. 저도요. 이거 계속 먹어야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 둘째 손자 준호의 운동회 날이었어요. 할머니, 운동회 꼭 오세요. 저 달리기 나가요. 준호가 전화로 신이 나서 말했었거든요.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하지만 요양원 규칙상 외출하려면 보호자 동행이 필요했어요. 둘째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나 준호 운동회 가고 싶은데. 엄마 미안해. 나도 출장 가야 해서 못 데려다 줘. 그럼 며느리한테 부탁해 줘. 며느리도 바빠. 다음에 갈 때 데려다 줄게.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다니.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나가야겠어. 간호사 스테이션에 갔어요. 저 오늘 외출하고 싶어요. 보호자 동행이 필요해요. 내 다리로 걸어 나가는데 왜 보호자가 필요해요? 규칙이에요, 할머니. 규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안정제 드릴까요? 안정제는 무슨? 난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외출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손자 운동회 하나 못 가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곧 시작해요. 준호야. 할머니가 못 갈 것 같아. 왜요?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다음에 꼭. 싫어요. 할머니 거짓말쟁이에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한테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자 씨, 나 여기서 나갈 거예요. 뭐?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희 씨,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말요? 네. 저도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기. 두 번째, 나갈 곳 마련하기. 세 번째, 용기 내기. 일주일 후 저는 큰아들을 요양원으로 불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꼭 만나자고 하셔서. 면회실에 앉아 아들을 마주했어요. 아들아,
엄마 여기서 나가고 싶어. 네. 못 살겠어. 여기.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좋은 곳이잖아요. 좋은 곳? 누구한테? 엄마한테요. 시설도 좋고 안전하고. 안전한 감옥이지. 나는 여기가 감옥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너희들은 편하겠지. 엄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엄마. 손자 운동회도 못 가고 생일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신 줄. 너희들은 몰랐겠지.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 내 집에서 사는 게 여기보다 100배 나아. 큰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형제들이랑 의논해 볼게요. 고맙다 아들아. 며칠 후 세 남매가 다 모였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면회실에 둘러앉았어요. 엄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걱정이 돼서 그래요.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나도 안다. 너희가 걱정되는 거. 하지만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넘어지시면요? 아프시면요? 막내딸이 물었어요. 그럼 119 부르지. 예전에도 그랬잖아. 근데 요양원에선 24시간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있어서 뭐해? 내 마음은 돌봐주지 못하는데. 제 말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면 엄마 나가게 해줘. 그게 효도야. 긴 침묵 끝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퇴소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짐을 쌌어요. 요양원에 올 때보다 짐이 더 많아졌어요. 3개월 동안 모은 추억들이었죠. 영자 할머니도 저와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그분도 딸한테 설득해서 허락을 받았거든요. 순희 씨, 드디어 나가네요.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그럼 가시죠. 퇴소 서류에 사인하는 동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웅하러 오셨어요. 순희 씨, 잘 가요. 부러워요.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어요. 아, 자유구나.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서울거리였죠. 엄마, 집 청소하고 냉장고에 음식 채워놨어요. 고맙다, 아들아. 드디어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집. 내가 돌아왔어.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30년을 산 집이었죠.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안방 침대. 다 제자리에 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아들이 떠나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베란다에는 제가 키우던 화초들이 말라 있었어요. 애들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들 버려두고 갔었네. 화초들에게 물을 주며 눈물이 났어요. 부엌에 들어가니 예전 그대로였어요. 제가 쓰던 냄비, 프라이팬, 도마.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들이 채워놓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메뉴를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해먹을 수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 풀고 두부 넣고 애호박 썰어 넣고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이 냄새야. 집 냄새. 저녁 식사를 혼자 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여럿이 먹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내 집에서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보였죠. 내일은 시장에 가봐야겠다. 장도 보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그날 밤 제 침대에서 잤어요. 3개월 만에 내 침대에서 자는 거였죠. 편안했어요. 수면제 없이도 잘 잤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어느 날 아침 손자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그래, 왔어.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진짜요? 갈게요. 주말에 준호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품에 안겼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준호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할머니 손맛 그리웠지? 네.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부엌에서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떡볶이, 김밥, 계란말이. 와, 맛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준호의 환한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며칠 후 영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희 씨, 나도 집에 왔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우리 같이 시장 갈래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좋아요. 영자 할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3개월 만에 가는 시장이었죠. 순희 씨, 어디 갔었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시장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 잠깐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요? 어쨌든 다시 와서 반가워요. 채소도 사고 생선도 사고 과일도 샀어요. 제가 직접 고르고 제가 직접 돈 내고 제가 직접 들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몰랐네. 집으로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행복했어요. 오후에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좋아. 행복해.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너무 편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급호출 장치 설치했어요. 문제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119 연결돼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주 2회 방문 요양 신청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건강 체크해 줄 거예요. 그것까진 필요 없는데. 엄마, 우리 안심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아서 더 좋았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초에 물 주고 아침 식사 만들어 먹고 동네 산책하고 시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손주들 불러서 밥 해주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3남매가 다 모였어요. 엄마 식사하러 왔어요. 어머, 다들 왔네. 어서 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차렸죠. 우와,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막내딸이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지.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죠. 엄마 요양원 보내서 미안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괜찮아. 너희도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까.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가족들이랑 자주 만나는 게 집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제 삶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영자 할머니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순희 씨, 우리 잘한 거 맞죠? 당연하죠. 우리 최고의 선택했어요. 맞아요. 그때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근데 요양원에서 같이 있던 분들 생각나요. 그러게요. 다들 어떻게 지내실까? 아마 우리처럼 나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동네 복지관에 연락했어요. 저희가 요양원 경험담을 나누고 싶은데 강연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요양원 결정 때문에 고민하시거든요. 일주일 후 복지관 강당에서 강연을 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러 왔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고급 요양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설이 좋아도 그게 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노인들도 자유가 필요해요. 존중받아야 해요.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겠다고 하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말하세요. 참으면 안 돼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엄마한테 요양원 권유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도 요양원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말씀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은데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방송에 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해요. 자식들이 사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뻔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의견을 먼저 들어야겠어요.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인권 강연, 요양원 개선 운동, 독거노인 돕기.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쉬셔야죠. 바쁜 게 좋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도 건강 조심하세요. 알았어, 아들아. 그날 저녁 혼자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화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제가 돌아온 후 다시 살아난 거죠. 나도 이 화초들처럼 다시 살아났구나. 요양원에서는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기를 찾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 할머니였어요. 순희 씨, 내일 같이 등산 갈래요? 등산요? 좋죠.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그래요. 가요. 다음 날 영자 할머니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순희 씨,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 아직 젊어요. 우리는 웃으며 만세를 불렀어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들. 어떻게 왔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자고 해서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흥얼거렸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따뜻한 저녁 햇살. 이게 진짜 행복이지. 저녁 식사를 하며 온 가족이 웃고 떠들었어요. 할머니 요양원에서 나와서 정말 잘하셨어요.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자주 올게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고마워. 근데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나 이제 바쁘거든. 하.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보이세요?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6개월 전 오늘 요양원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한 날이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잘했어, 순이야. 용기 내길 잘했어.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저도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